네, 이성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12페이지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금 통계의 노인 비율이 28.2%, 노인 인구 기준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65세 이상. 65세죠. 65세. 정말 심각할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왜 유엔이 정한 기준에 우리 무주군이 가장 앞서는 아주 선진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그런 노인 일자리 수준이 아닌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시설물이나 이렇게 복지 예산을 계속 퍼주기만 하다 보면 우리 젊은 층이나 우리 예산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당장 멀리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 무주군만 봐도 바로 14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발굴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실제 소득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구가 비슷한 설천면과 안성면이 지금 현재 인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940명 대 1314명.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또 25페이지, 26페이지를 보시면 25페이지 역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설천이 145명, 안성이 212명.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 장 26페이지도 보면 드림아동, 설천면 39명, 안성 67명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을 해주냐 하면 좋은 일자리라든가 소득원이 있으면 복지 수요가 줄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 모든 행정적인 방향이 물론 복지 대단히 중요하고 해야 됩니다. 소외계 계층 돌보아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좋은 일자리라는 게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이 좋은 일자리가 됩니까? 좋은 일자리는 아니죠. 최저 생계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조그마한 과업을 배당해 주고 주는 뭐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좀 전에 우리 동료 이혜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꽃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름답고 향기 나는 마을 가꾸기 사업. 뭐 아주 좋습니다. 문구 자체도 뭐 향기 나는 마을이니까 좋은데 이 노인분들이 이제 꽃길을 가꾸고 거기에서 약간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문제는 꽃은 그 원료, 그러니까 꽃 묘종, 묘목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쓰지 않고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글쎄, 뭐 저희들이 이제 그 묘목 뭐 키워서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사업은 이제 제가 뭐 그걸 다른 데서 이제 구입을 하는 절차는지 네. 이건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뭔가 이제 나름대로는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 물론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가격면이라든가 공급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기에 할 수 있고 가격에 경쟁력이 있다면 당연히 무주군 내에서 생산된 꽃을 사용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마을 기업이라는 이런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5가구 이상이면 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무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만큼
생산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뭐 더 효과가 2배로 이렇게 나겠죠. 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꽃 원료, 네. 묘목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노인 일자리 또는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다문화 가정 또는 마을 기업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알기로는 외지에서 꽃이 들어오고 있고 그 꽃 납품 가격도 결코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 관내가 뒤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안성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이미 지난 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이대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오늘 그 처리 결과를 보니까 7번이죠. 그게 행정사무감사 7번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예. 안성 노인복지관은 이제 그 안성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제 무주읍에 있는 복지관까지 다니는 데는 너무 원거리다, 너무 불편하다 그런 이유를 말씀하셨네요, 그죠? 예. 안성이 뭡니까? 무풍이 뭡니까? 무풍이 더 멀죠. 소재지 기준으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 인구수가 많은 안성에 신축하여 뭐 이런 표현이 나오시는데 무풍면하고 설천면을 합하면 안성보다 노인 인구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풍 설천을 합치면 안성보다는 많죠. 안성에다 복지관을 신축을 했을 때는 안성 면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실 거고 네. 설천에다 복지관을 신축을 하면 설천하고 무풍분이 주로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수요나 거리를 봤을 때 이거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은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2013년도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이런데 그 전에 이렇게 이제 뭐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그 무주종합복지관이 너무나 이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해서 그 이제 분소를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제 그 단일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풍 설천 플러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더라면 더 좋은데 그 부분이 아니고 개별 읍면 단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이것은 좀 추진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12월 정례회 때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았어요. 승인은 받고 또 이렇게 해서 그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기재부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해가지고 사실 분권교부세 3억 5천만 원도 확보가 됐는데 이 사업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받았지만 향후에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하면 분권교부세 외에 다른 그 국비를 지원받는 건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지금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이제 그 집행부에서도 좀 몇 가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진행하던 것을 갖다 지적사항 받았으니까 제가 임의대로 뭐 이걸 안겠다 하겠다 이렇게 저기는 못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집행부에서도 지금 심도 있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향후에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한테 그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이런 시설, 신축이라든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아마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좀 그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 의견 개진을 할 겁니다. 그런 게 이것은 그렇게 우선 그 뭐 지금 설천 부풍에다 해야 될 하는 게 원칙이지 않냐? 안성보다 인구수로 따지고 뭐하고 그러면 당연히 제 대답은 모든 수치나 모든 걸 봐서는 그 두 개 면을 합쳤을 때는 많죠. 그래서 요건 당초 계획 수립을 할 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실 소지가 있는데요. 제가 안성의 복지관을 짓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네.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또한 우리 이제 군 재정이나 먼저 말씀드린 거 12페이지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 재정이나 예산, 우리 젊은 층의 부담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장기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맞습니다. 안성면에다 복지관을 더 추가를 신축을 하든 설천에다가 하든 일단 면 단위에 하나 들어서게 되면 나머지 면들도 똑같은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6개월면 다 지어줘야 돼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그 16페이지는 15페이지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무주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을 정축을 한다고 했죠. 예. 그 어르신들 식사하시는데 평균 대기 시간이 이제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그래 어느 네. 정도 대기를 하십니까? 지금 3교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사하시는데 예, 예, 상당히 좀 불편하시겠네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앞에 이제 15페이지하고 연관이 되고 또 그 17페이지 뒷장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안성면에 복지관을 신축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시설의 여유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안성면에 복지관이 생기면? 지금 이제 안성면 분들은 안성에 가시고 이쪽 무주종합복지관으로 잘 안 오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고 봐야죠. 예, 신축을 그러면은 하면. 여기 예. 경로식당이 예,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될 거고, 뒤에도 보면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해가지고 치목, 성내, 두문마을 이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복지관에 오시는 수요가 좀 줄지 않겠습니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이제 물론 무주 종합 노인복지관하고 안성 노인복지관하고는 중복 분소 개념 이런 차이 때문에 인원이 이용객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7페이지에 있는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 사업은 금년도에 농림식품부로부터 금년도에 최초로 이게 이제 사업이 구상이 돼서, 이 사업은 뭐냐면 지금 마을권 내에 있는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그러니까 경로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에서 그 겨울철에는 다수 그 경로당 회원 중에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혼자 집에 가서 주무시고 뭐하면 그 뭐 고독사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단체로 그 식생활을 하면서 겨울철 3개월 동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농림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 20군데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노인복지관 사업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그 다수의 인원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기존에 새로 지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에다 증축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무주군에서는 공모사업에 이 지금 그 뭐 치목하고 성내하고 두문마을은 이제 추가 공모해서 저희들이 된 거고, 그 치목하고 성내는 당초 이제 공모사업에 이게 확정이 된 부분인데, 이때 여건을 270개 경로당 중에도 그래도 여건을 가장 갖추고 있고 이런 이 돈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6개 읍면을 통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갖고 이 저희들이 농림부에 올려서 이게 확정돼서 이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하고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하고는 좀 구분이 틀리다. 이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틀린 거 알고 있습니다. 예, 틀린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이제 중복 투자 네.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 수요 예측을 좀 잘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 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 세대 아이들을 그 뭐 돌봄이 이런 개념이죠. 네, 이제 예. 그런 사업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여기 지역 아동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불만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가장 문제가 겨울에 난방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들은 이제 우리 저 젊은 사람들보다 좀 따뜻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겨울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아이들 그 말 못하는 아이들 좀 지원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